63세 남성이 18세 노숙 소녀를 입양했는데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한 후 두 사람은 아들을 낳았고 70세에 아버지가 된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젊고 건강하며 남편을 잘 챙기는 아내를 얻어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그는 자신의 결정에 후회하며 심지어 스스로 무덤을 파며 장례 준비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가 젊은 아내의 비밀을 발견했거나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일까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3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76세의 리아쉰 노인의 도움 요청을 받은 후 후난성 로양시 텔레비전 방송국은 즉시 다저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주인공인 리 노인은 산 중턱에서 곡괭이를 들고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10살 난 소년이 울며 가끔씩 커서 아버지를 부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리 노인이 구덩이를 파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물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무덤을 계속 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늙었고 아내와 자식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으니 스스로 무덤을 파서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엄숙히 말했습니다. 땅을 파며 그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젊은 여자를 데려와 아내로 삼은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쯤 자기의 소박한 벽돌집에서 평온한 노후를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아내와 착한 자식이 있는 그가 왜 굳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모든 일은 13년 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리 노인은 전처와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전처가 양육권을 가져간 후 그는 마을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비록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그는 그렇게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고 각자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홀로 집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동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사는 것도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노년기에 의지할 수 있는 반려자가 있기를 바랐고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63세에 실제로 결혼했는데 상대는 겨우 18세의 젊은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습하고 추운 시골에서 그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던 그는 특히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닭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경계했습니다. 도둑이 들었을까 두려워진 그는 침대 옆에 두었던 곡괭이를 잡고 낡은 손전등을 켠 뒤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닭장 쪽으로 다가가되 곧장 드러나지 않고 풀숲 속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앞에 덤불을 휘저으며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림자가 허리를 굽히고 무엇인가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20살도 안 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먼지투성이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여인 채 오랫동안 떠돌아다닌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비추는 빛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훔친 생달걀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달걀이 터지며 비린 액체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며칠간 굶주린 듯 절박하게 계속 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그는 두려움과 연민이 교차하며 급히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대답을 기다린 것은 그저 어리숙한 웃음과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한 멍한 눈빛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기에 그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한 끝에 그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하룻밤 묵게 하고 다음 날 아침에 가족을 찾아 연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나무문 틈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자 그는 일찍 일어나 따끈한 죽을 끓였습니다. 젊은 소녀 앞에 죽 한 그릇을 놓으며 그는 따뜻하게 권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소녀의 이름이 양샤오핑, 나이 18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나이 외에는 아무것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고 부모나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죽을 따먹은 뒤 노인은 그녀를 마을 이장에게 데려갔습니다. 곧
리 노인이 젊은 소녀를 주워왔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녀가 병 때문에 가족에게 버려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어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회관에서 자도록 자리와 이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장은 경찰에 부탁해 가족을 찾아주려 했지만 소녀가 더 이상 단서를 말하지 못하자 결국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양샤오핑은 이곳에서 배불리 먹고 단정하게 입는 생활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녀를 맡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혼자 사는 리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리 노인은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며 하루하루를 보냈기에 그 제안이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샤오핑도 떠나고 싶지 않은 눈치였고 그의 집에 머무를 때 안도하는 눈빛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참 고민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5숨살이나 나는 소녀를 집에 들여 함께 살게 하고 혹시나 가족이 찾아오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쓸쓸하던 그의 집에는 발자국 소리와 어리숙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 노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고난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상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인생의 쓴맛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중병으로 해마다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고 비싼 약값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원래 어려운 집안을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어깨에 짊어진 경제적 부담은 무겁게 드리워져 집안 분위기는 늘 음울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리 노인은 막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그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병든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나면 여기저기 품팔이를 다니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린 소년이 인생의 거센 풍파를 이겨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갈수록 심해졌고 약도 더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리 노인이 18살이 되던 겨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고 어머니는 떠나버렸으며 의지할 친척조차 없어 리 노인은 품팔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로 빌린 막대한 비지바위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빈손에 큰 빚을 짊어진 그를 받아주려는 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그는 한 여인과 가정을 꾸렸지만 그녀도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딸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뒤 샤오핑이 어리숙하게 웃을 뿐이었지만 리 노인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한 사람 더 있는 것이 그저 친구가 생긴 듯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고 혹시 자신이 병들거나 불행한 일을 겪어도 아무도 모른 채 외롭게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의 젊은 여자가 나타난 것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온 남자의 마음을 무심코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관계는 점차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여자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리 노인은 결국 스스로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샤오핑과 함께 잠자리를 한 뒤 그는 마치 젊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선을 넘어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오히려 더 화목하고 평온해졌습니다. 고돈 마을 사람들이 63세 노인이 18세 소녀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리 노인을 놀리며 잠자리 이야기를 꺼내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샤오핑과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이 부부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생활은 1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1년 후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아 이름을 리관규라 지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 줄 알았던 그는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두 모자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샤오핑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정신은 쇠약해져 매일같이 혼미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웃다가 화를 내며 주위 사람들을 잊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때리기도 했습니다. 리노이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보건소에 데려갔습니다. 전부터 샤오핑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지만 진단을 받은 후에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병은 고용량의 약으로만 억제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행동으로 아들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진 리노이는 몇 장의 나무 판자를 가져와 창문의 못질에 맞고 젊은 아내를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스스로를 나쁘다고 느꼈지만 아들의 안전을 위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샤오핑은 마치 애완동물처럼 오두막에 갇혀 지내며 작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고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즐겁게 몸을 돌리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제외하고는 오두막의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자신이 엄마라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리노이는 홀로 아들을 키워냈고 다행히도 아들은 어머니의 병을 물려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것은 리노인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순하고 착하며 부지런했습니다. 비록 아직 10살에 불과했지만 그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어머니가 집 뒤쪽에 작은 방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종종 틈새로 어머니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 방의 벽에는 그의 정신 이상 어머니가 새겨놓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아들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코 원망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는 젊고 아름답고 노래와 춤을 좋아하며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어머니가 정말 병을 완전히 고치고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고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2013년 어느 날 전고 무렵 리노인이 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풀을 매던 중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몇 번 더 괭이를 휘둘렀지만 몸이 완전히 무너져 결국 논 한가운데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는 의식을 잃은 채 꼼짝도 하지 못하다가 붉은 해가 대나무 숲 뒤로 저물고 싸늘한 이슬이 내릴 때가 되어서야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은 쑤시고 옷은 진흙투성이었으며 그는 풀더미를 붙잡고 겨우 일어나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자신이 이미 고령에 이르렀고 날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아직 건강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판 한가운데서 무력하게 쓰러진 그 순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장차의 일을 걱정하며 남겨질 사람들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첫 아내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일은 그가 양샤오핑을 거두어 함께 살게 된 것을 딸이 반대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딸은 그것을 지미자 수치라고 여겼고 결국 부녀의 인연은 끊어져 더 이상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리노이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병든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돌봐줄 리가 없을까 두려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그는 문득 샤오핑의 친정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아내의 가족을 찾아 그녀를 맡길 수 있다면 그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 당국에 도움을 청하고 텔레비전에 찾는 가족 프로그램 제작진에도 연락해 단서를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번 캐묻자 샤오핑은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이 양궈칭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리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을 피해가거나 애매하게 답해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자와 경찰이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끝내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방송에 나가자 양 씨 일가가 텔레비전에서 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리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이미 늙고 힘없는 자신을 대신해 아들까지 함께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 씨 집안은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샤오핑을 데리러 온 사람은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그는 소박한 집안을 둘러보고 비록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여동생이 의지할 곳이 있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들의 집에는 세 남매가 있으며 샤오핑은 막내라고 밝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샤오핑은 정신이 불안정해 때때로 남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었을 때 가족도 한동안 찾아 헤맸으나 성과가 없어 점차 포기했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결국 두 집안은 샤오핑을 리 노인의 집에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리 노인은 아내의 오빠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샤오핑과 아들을 함께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외딴 시골의 작은 집은 기구한 인연으로 묶인 특이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리 노인은 80을 넘겼고 어린 아들은 여전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힘겹게 일하며 아내와 아들을 부양했습니다. 기자들에 따르면 그의 사연이 방송된 뒤 지방당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덜 힘들어져 작은 집의 세 식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마을위원회의 지원 덕분에 그의 가족은 새로 단정한 2층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동시에 빈곤 가정으로 인정받아 매달 1,050위안의 고정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 샤오핑도 치료를 받고 있어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지만 그녀는 친정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예전 방송이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76세 노인과 29세 아내, 변치 않는 동행이었고 이는 즉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리 노인이 아직 젊은 데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녀와 혼인신고도 없이 함께 살았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것은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 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반대로 리 노인을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 그녀를 거두어 주지 않았다면 샤오핑은 아마 길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함께 지내는 동안 그는 늘 성심껏 돌봐주었고 여러 차례 사람을 시켜 그녀의 가족을 찾아주려 노력했습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만 14세 미만 아동과 동등하게 간주됩니다. 이러한 대상에게는 자발적 동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노인과 소녀의 이야기는 법의 시각에서 더욱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여러 편의 보도와 취재 과정을 통해 보아도 샤오핑의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리 노인의 마을에서 3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한 소녀가 어떻게 홀로 그렇게 먼 길을 떠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인신매매 조직의 희생자였고 어떤 이유로 리 노인의 마을에까지 흘러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새롭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동력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